뭐 너무 다양하죠.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술 치료는 광범위해서. 왜냐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뭐 극장이나 공연장 다 때로는 뭐 운동장도 될 수 있을 거고 길거리서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그죠. 하는 장소라면 다 가능하니까 제 생각에 어떤 장소의 구애는 뭐 종류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무슨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예, 미술관 그러면은 우리가 전시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죠. 그죠? 아무튼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술 치료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그 예술 치료는 각종 예술 매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술 치료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 뭔지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나 혼자도 즐길 수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예술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떤 이제 문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무역 동작 심리치료학회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분순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읽다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여기에 조금씩 제 생각도 넣긴 했는데요.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 더 행복할 수 있냐 하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생활을 해야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래야만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 인정을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인정을 받아야지 그 욕구가 충족이 돼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예, 옛날에 벌써 보면은 그 1979년도, 1955년도 이럴 때에 어,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문헌에서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단지 이제 말이 좀 더 그 사람들이 쓴 거는 더 어렵죠. 제가 말을 되게 쉽게 풀어서 옮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은 또 자신이 소중한 가치를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타인에게 존중과 수용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소외된 삶을 살아간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딘가에 이렇게 다 뽑혔어요. 예를 들면은 노래를 잘한다 해서 뮤직 동아리에서 뽑아가고 또 춤을 잘 춘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에서도 데려가고 또 글을 잘 쓴다 하니까 또 이제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또 데려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거기 어느 어디에 소속이 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왕따가 된 느낌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폐쇄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그럴 때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리치맨이라는 1950년도 어떤 사람이 벌써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가당 경쟁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불안을 초래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그
환경적, 심리적 요소들이 어떤 그 대인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은요, 진짜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다르다잖아요.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어, 생각도 다르고,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야.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너무 복잡하게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로다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얽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도 개입이 되면 순수하게 말을 해도 그 순수함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이제 오해나 감정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보내 안 보내 또 절교를 했네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에 TV나 이런 각종 드라마에 보면 진짜 본인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오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하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이러는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정말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지만 그건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잘 사회에 적응하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부터 가족 그죠? 아니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면 직장에서의 그 같은 직원들끼리의 관계, 또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의 관계, 절에 가면 절에서 그 신도들 간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도 있고요. 또 이성과의 관계,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정말 이런 관계가 너무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잘 가려면 우리가 음, 정말 노력해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가족 이런 분들한테 조언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또 뭐가 있냐? 불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 번쯤, 한 번 이상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는요, 이런 불안한 게 있어요. 소리에 대한 불안감. 그 왜냐하면요, 제가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제가요, 음, 오늘 오고 나서 1년 만인가 생활관에 관장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생활관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호연숙, 또 하나는 비봉숙, 하나는 청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또 새로 하나 우리 학교 앞에 짓고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청운제 학생들이 아마 6월부터 2학기 때부터는 청운제에서 이쪽에 우리 학교 앞에 짓고 있는 생활관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비봉숙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제일 꼭대기층에. 근데요, 갑자기 자는데 막 그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중간고사 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1층부터 8층까지를 지하서부터니까 거의 9층이잖아요.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은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아시죠? 겁나서 못 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걸어서 그거를 다 돌아야지 되는데 이제 물론 사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제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묘하게도 꼭 중간고사 보는 시즌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고사만 온다 그러면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그게 바로 길가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끽 쓰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8층에 있는데도 그 1층 길에서 도로에서 나는 소리가. 그러면 자다가도 깨서 새벽 1시고 2시고 일어나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생 다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관 닫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커요. 소리가 커지면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꼭 가서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잠이 한번 깨면 쉽게 오나요? 그래서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냈을 때 그냥 노말한 소리 말고 왜 갑작스럽게 나는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불안한 그 감정, 느낌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는 현대인들한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고 봐야죠, 우리가.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무용 동작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만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특히 불안한 심리나 대인 관계에 효과를 준다 이제 그거예요. 왜냐하면 무용은 대개가 음악 없이 하지 않잖아요. 무용을 할 때 우리는 음악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가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율동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어,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우선 예술치료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예술치료는 음악치료가 있고 미술치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용 동작치료가 있고요. 통합예술치료 등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예술치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사이코 드라마 막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뮤지컬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연극, 영화 이런 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 나타낼 수도 있고 무용 동작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떤 뭉쳐져 있고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매체든지 이용해서 건강하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다 동원해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술치료의 효과.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를 찾게 되어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행복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우선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해주려고 애쓰기보다 우선 나 자신부터 마음의 평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본인은 너무나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이왕이면 상대방도 행복한 그런 것 쪽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난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하신 얘기 중에 항상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이해가 좀 안 됐었고요. 근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보람 있는 삶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는 데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 희생까지는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 희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 동생들 가족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제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로서의 마음은 그 되고 나서 엄마가 되고 났을 때는 그때 비로소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혹시 제 강의 듣는 중에 계신지 모르지만 계셔도 뭐 한 명이나 두 명 있을까 말까 이 정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대부분 다 싱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약간 의아했었는데 예, 거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순서가 내 자신이 완벽하게 그저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럴 때 비로소 상대방을 도와도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희생까지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또 스토리가 달라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어, 계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에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알게 되죠. 제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 아무튼 다음 거 볼게요. 동작 치료란 그럼 뭐냐 이제 볼게요. 동작 치료는 신체의 움직임을 여러 예술 치료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동작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신체 움직임 그러니까 바디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 심리적으로 이걸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통합을 추구한다고 해요. 신체 움직임, 뭐 몸을 움직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보면 되게 우울하고 귀찮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집에만 가만히 있을 때요. 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머리도 아프고 몸에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계속 잠만 자기도 하고 막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을 내서 그래도 밖에 나와서 걷고 또 산책도 공원에 갔다 오고 그리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쇼핑이라도 가는 거죠. 그리고 산에도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오히려 처음 시작이 힘들지 나중에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왔을 때는 뭔가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아 내가 오늘은 이만큼 걸었구나 아 내가 오늘은 나가서 이런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동작 치료를 음, 무용이나 댄싱 뭐 아니면은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활용해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작 치료 예 중에서 유치원도 아닌 유치원에서 했나 이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요. 뭐 나를 따라 하세요 뚜빠이뚜 나를 따라 하세요 뚜빠이뚜 랄랄랄랄라 이런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을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먹 이렇게 손을 갖다가 V 모양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하면 우리는 따라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유치원에서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노래를 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게 가장 쉬웠던 동작 치료의 예가 아닌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그 별
할 일 없이 심심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선생님의 그 율동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선생님이 하는 그런 제스처를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신났던 것 같아요. 기분이 더 업이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다가 보면 이런 노래를 갖다가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치료 가이드를 보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우울해 있거나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이제 치료 가이드가 있는데 순서가 있대요. 이거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나눠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렇게 마음 열기를 한대요. 예, 가서 어떻게든지 그 친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 하세요. 그거 있잖아. 그러고 나서는 뭐 이번에는 내 차례다. 뚜빠이 뚜 하면은 똑같이 이제 그 다음 친구한테 이렇게 턴오버 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동작을 다른 동작으로 바꿔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마음 열기를 해서 나를 따라 하세요 해서 선생님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 보고 하다가 마음 열려서 선생님 따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동작을 그다음 다른 친구한테 다시 전달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진짜 만나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깝깝하죠. 이렇게 앉아서 말로만 들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댄스 이제 치료 아니면 무용 치료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무용요법의 활용 이렇게 한대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무용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면 춤을 통해서 자신이 내면에 있는 갈등이나 힘든 상황을 표현한대요. 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몸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많이 춤을 추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혼자도 가능하고 그룹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예. 너무 기분이 우울해지면 그냥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해도 되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나죠. 저 지금 있는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집에 아기가 저기 있어요. 둘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데 여기는 아주 너무나 행복한 집안이에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리는데요.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요. 아빠가요. 어, 아빠가 오면은 더 재밌어요. 막 웃음소리가 막 그냥 계속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 그게 근데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소리를 되게 발륨을 줄여놓고 뭔지 그 드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런데 이건 그건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뭔가 이렇게 서로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춤으로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창작을 할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슬픈 음악에 맞추어서 아주 슬프고 느린 음악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율동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서 형식에 매이지 않게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들 춤 잘 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저기 연회장에서 만나면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슬픈 음악도 틀어보고, 신나는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보면서 수업하면 진짜 재미있는데, 이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예, 기회 있겠죠? 이렇게 수업을 그냥 기말고사까지 간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진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답답하고, 진짜 불편하네요. 아시겠죠? 설명하다 보니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 동작 치료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로 다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한번 발레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야, 클래식 음악인데 15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잖아요. 공연도 이것도 또 뮤직 퓨레처럼 이것도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부분 부분 보여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업을 요렇게 하고 백조의 호수 이거 발레거든요. 그 뮤직플레이처럼 그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는 걸 보는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결혼에 관련된 거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